당신은 오늘도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나요? 밤이 되면 유독 생각이 많아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무거워지죠.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내 건강은 괜찮은 걸까? 내가 오늘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도 걱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시간도 여유도 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가 줄어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걱정거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에 마음을 주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걸 해치우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생기니까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고 지금 이 순간조차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전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것들이라고요. 마치 동굴 속에 갇힌 사람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게 진짜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낸 그림자를 보고 그게 현실이라고 믿으며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것들, 그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바빠서 전화를 못한 것뿐입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큰 병이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별일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 것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마 그 순간조차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일어날 가능성조차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걸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병들어 가는 겁니다. 그 철학자는 사람의 마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용기를 내고 무언가를 해내려는 부분입니다.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원하고 바라는 부분입니다.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생각이 앞장서서 길을 비추고 의지가 그 길을 걸어가고 욕망은 적당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이 너무 커지면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생각은 그 욕망을 채우는 방법만 찾게 되고 의지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욕망은 줄어드는데 걱정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욕망이 컸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실 걱정이라기보다는 고민에 가까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크게 이루려는 욕망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종류의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망가질까봐 걱정되고 혼자 남겨질까봐 무섭습니다. 예전의 걱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걱정이었다면 지금의 걱정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걱정은 더 아픕니다. 젊은이의 걱정은 미래를 향해 있지만 우리의 걱정은 과거와 현재를 붙잡으려는 것이니까요.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 하고 변하는 것을 멈추려 하고 떠나가는 것을 잡으려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그 철학자가 본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미 나이 든 몸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씁니다. 밤마다 그 생각을 하고 아침에 눈 뜨면 또 그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턱이 굳어 있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몸은 마음의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계속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니 몸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게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쉬웠다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겠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말만큼 어려운 조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걱정의 정체를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그 걱정이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인지를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요즘 연락이 뜸합니다. 우리 마음은 즉시 걱정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돈이 어려운 건 아닐까?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난번에 한 말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때 잠시 멈춰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자식이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바빠서 깜빡한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과 현실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그건 아직 우리 마음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철학자가 말한 진짜 건강은 몸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이었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잡고 있으면 몸도 따라옵니다. 생각이 명료하고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욕망이 적당하면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거꾸로 살았습니다. 몸을 챙기느라 마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마음을 돌본다는 게 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슬퍼도 참고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그게 어른의 모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참고 또 참다 보니 마음속에는 쌓인 게 많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 삼킨 화, 누르고 또 눌러둔 외로움. 이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슬프고,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어떤 날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예전에는 이 정도 일로 흔들리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 하지만 아닙니다. 나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해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진정한 평화는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평생 걱정을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 했고 불안이 찾아오면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걱정을 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 걱정은 어디서 온 걸까?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걸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걱정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걱정은 조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걱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과 강가에 서서 물을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걱정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숨이 막히지만 걱정을 바라볼 때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싸우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자식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건강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내일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생각들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마치 아이가 울다가도 응, 속상했구나 하고 안아주면 울음을 그치듯이 우리 마음도 그래, 걱정되는구나 하고 인정해주면 조금 진정됩니다. 이게 바로 그 철학자가 말한 영혼의 질서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건 생각과 감정이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면서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자책하고
슬프면서도 슬퍼하면 안 된다고 억누르고 화가 나면서도 화내면 안 된다고 참습니다. 이러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를 되찾는다는 건 각각을 제자리에 놓는 겁니다. 걱정은 걱정으로 인정하고 슬픔은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화는 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마음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고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한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걱정이 찾아오면 그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말로 하면 자꾸 커지는데 글로 쓰면 의외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한 일인가?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손을 벗어난 일인가?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조용히 써놓는 겁니다. 놓아주자. 한 번에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최소한 나는 이 걱정을 인식하고 있고 이게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걱정은 대부분 미래나 과거에 있습니다.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큰 문제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공기가 코를 지나 폐로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까? 주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 말입니다. 그 철학자가 동굴의 비유를 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림자를 보며 살았습니다.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과 걱정을 현실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진짜를 볼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는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고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많은 것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당신은 그걸 견뎌낼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걱정이 그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믿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돌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면 아프지 않아도 아픈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마음 편히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실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때 그 순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보기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의 당신을요. 그렇다고 모든 걱정을 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도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 걱정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걱정은 이때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가에 서 있는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는 자기 자리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강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 단단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철학자가 말한 지혜로운 삶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연습하면 됩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이게 진짜인지 물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쌓아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안고 살았던 무거운 걱정들을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는다고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릴 줄 아는 것.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 이게 나이 들어서 얻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걱정했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떠받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제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밤 계속 오후 217잠짜리에 들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걱정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그것들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알겠어, 내가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나를 좀 놔둬. 내일 다시 생각할게.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걸요. 아니, 걱정은 여전히 있지만 그게 예전처럼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걸요. 구름은 여전히 하늘에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구름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걸요. 그게 바로 그 철학자가 말한 자유입니다.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걱정에 묶이지 않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삶.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잠시 맞이해주고 또 보내주면 됩니다. 붙잡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걱정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주 작은 평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평화가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한 걸음씩 숨 쉬며 살아가면 됩니다. 걱정은 병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걱정한다는 건 아직 사랑하는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그 사랑이 걱정으로만 표현되지 않도록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놓아줌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잠이 조금 더 편안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천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